아이템의 기술성 조사 방법 파트 1 온라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410 에듀의 대표 곽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께 강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허청 주관 전국 발명 장학생에 선발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발명과 특허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10 에듀의 대표, 그리고 대전 사회혁신센터 인사위원회 위원, 그리고 국제 메타 미디어 콘텐츠 협동조합 이사, 특허청 지식대산연수원 지식대산권 창출과정 강사, 전국 발명동아리 발명 특허 출원 강사, 한밭도서관 문화학교 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어떤 수업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될지 간단하게 목차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기술성 조사의 의미, 두 번째, 기술성 조사의 종류, 그리고 각 기술성 조사의 종류별 온라인 조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종류별 온라인 조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인 기술성 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성 조사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기술성 조사는 제가 빨간색으로 아마 표시가 되어서 보여지실 텐데, 자,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확보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지, 제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기술성 조사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기술의 타당성, 그리고 생산시설의 입지, 그리고 생산 자원, 그리고 생산 능력, 그리고 시설 계획, 그리고 생산 방법 및 공정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부분은 바로 기술의 타당입니다. 그래서 기술성 조사 혹은 기술 타당성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의 타당성은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술성 조사의 핵심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존재 여부 그리고 타당성 여부입니다. 이 타당성 여부는 바로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절차가 올바른지, 그리고 절차와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이 조사 방법을 참고를 해서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검색하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 창업 아이템을 쉽게, 그리고 보다 업그레이드를 함에 있어서 더 잘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크게 4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키프리스, 두 번째, 패턴트.구글, 그리고 온라인 쇼핑, 그리고 유튜브입니다. 자, 첫 번째, 키프리스인데요. 혹시 여러분 키프리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나라는 특허청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자, 키프리스는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만큼 정부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홈페이지인 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을 하거나 혹은 디자인권 혹은 상표권 등 이러한 권리를 출원을 하게 되면 약 18개월 후에 특허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키프리스에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검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 등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특허 아이템을 검색을 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특허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아이템 항목을 검색을 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스마트 검색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마트 검색을 한번 여러분들이 저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한쪽 창에는 제 강의를 듣고 한쪽 창에다가는 저 홈페이지를 띄워서 혹은 핸드폰으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키프리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ipris.or.kr 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혹은 키프리스라고 하는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초 정도 혹은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키프리스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허 혹은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탭을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 스마트 검색을 눌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들으시면서 일시정지를 하셔도 좋으니 그러면 저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일단 자유검색 파트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유검색 파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자유검색 파트는 특허 문헌 혹은 실용신안 문헌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항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허의 제목이든 이름이든 혹은 출원한 사람의 이름이든 혹은 청구항이든 혹 아니면 요약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든 도면이든 어떠한 항목이든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 검색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단어 혹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 아이템을 검색을 해보시면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밑에 검색 연산자 설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별표, 두 번째 더하기, 그 다음 느낌표, 그 다음 괄호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별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 키프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홈페이지를 검색할 때도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별표입니다. 별표는 and라는 뜻입니다. 자, and는 무엇이냐? 바로 A and B입니다. 자, A 앞에 A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별표 표시를 쓰고 B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하시면 A라고 하는 단어와 B라고 하는 단어 모두 포함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 A, 즉 제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핸드폰과 케이스를 함께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A 별표 케이스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면 핸드폰 별표 케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핸드폰 배터리, 핸드폰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검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핸드폰 별표 배터리 핸드폰 별표 케이스라고 한다면 핸드폰 케이스와 관련된 발명 아이템, 즉 특허 관련된 자료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다른 케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과 관련된 케이스만 검색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OR입니다. 이 OR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면요. 자,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OR은 또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핸드폰을 예시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더하기 휴대폰 더하기 뭐 셀룰러폰 이렇게 검색을 한다면, 제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정보를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정보를 특허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핸드폰 더하기 뭐 휴대폰 더하기 셀룰러폰 이렇게 검색을 하고 싶을 때 핸드폰 더하기 휴대폰 더하기 셀룰러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때 유용한 연산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느낌표입니다. 밑에 not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삭제를 하고 싶을 때 not이라고 하는 연산자 느낌표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 사용을 하고 싶냐, 앞에서 검색을 했는데 너무 많은 검색량이 나올 때, 그럴 때 not을 사용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앞에서 어떠한 검색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 없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느낌표를 활용을 해서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느낌표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뭐 앞에서 제가 곱하기로 뭐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느낌표 케이스로 검색을 했는데, 핸드폰 케이스와 관련해서 정말 막 제가 어떤 창업을 하고 싶어요. 특허를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케이스의 모양이나 어떤 제조 방법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핸드폰 케이스가 아닌 핸드폰 케이스와 관련해서 뒤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 뒤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한 느낌표 부착이라고 검색을 하면 뒤에 여러 가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소괄호입니다. 우선 연산 괄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학 연산자랑도 똑같으니 잘 활용을 하셔서 이쁘게 가공을 하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더하기 연산자를 활용하실 때 똑같은 동의어나 유의어 혹은 동음이어를 활용하실 때 묶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이 앞전에 별표, 더하기, 느낌표, 괄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한 가지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을 이용한 기울기 조절 국밥 그릇이라고 하는 발명 아이템이 있습니다. 혹시 이 아이템을 키프리스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먹다 보면은 불편하시죠? 그래서 막 잡다 보면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다 보면은 국밥 그릇이 가벼워지니까 한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는 그러한 국밥 아이템입니다. 국밥 그릇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별표, 더하기, 뭐 느낌표, 괄호 이러한 네 가지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검색량이 몇 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검색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제가 최고로 좋은 검색식은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참고로 이 아이템을 검색하다 보면은 하면은 학생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마 검색을 하면서 대충 그냥 스프링을 이용한 기울기 조절 국밥 그릇 이렇게 검색을 하는 친구도 나올 수 있고, 혹은 뭐 스프링, 별표, 뭐 국밥 그릇, 혹은 스프링, 기울기, 뭐 별표,
기울기, 별표, 국밥그릇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놀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바로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청소년 시절에 특허를 배우지 않고 처음 특허를 출원을 해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많이 내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용은 부족하지만 제가 특허를 처음 출원을 해본 아이템입니다. 자, 그렇게 여담인데 제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검색을 했는지 한번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표적인 핵심 단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국밥이랑 스프링을 핵심 단어로 제가 키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국밥이랑 스프링을 잡고 더하기라고 하는 아까 연산자를 잡았죠. 더하기를 했을 때 플러스 기울을 했을 때 토탈 개수가 50만 개가 나왔어요. 자, 50만 7천 개가 나왔습니다. 자, 더하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뜻이었죠? 네, 국밥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허 출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특허 출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바른 검색식일까요? 올바른 검색식일까요? 50만 개를 여러분들 50만 개 속에서 제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상단이 있겠죠. 하지만 이 안에서 올바른 제 아이템을 찾거나 비슷한 유사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밥과 관련된 아이템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스프링과 관련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스프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조 방법이라든지 혹은 스프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스카이 콩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혹은 국밥과 관련된 제조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 50만 개의 아이템이 검색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담으로 특허는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제조 방법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국밥 곱하기 스프링입니다. 자, 많이 줄어들었어요. 14개. 자, 맞을까요? 많이 줄어들었죠? 맞아요. 14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면 맞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줄어들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이템이 있는지를 찾는 거죠. 무조건 적게 나왔다고 기존의 아이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국밥 그릇이 아니고 뚝배기라고 해서 특허를 내면 어떡하죠? 혹은 스프링이 아니고 용수철이라고 해서 특허 출원을 해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토탈 14개라고 해서 나온 것에 뜨질 않겠죠? 그래서 올바른 검색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괄호를 활용을 해서 내가 비슷한 용어를 더하기를 활용을 해서 묶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약 80개 정도로 뜨긴 합니다. 하지만 이 8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여러분 창업을 하는 정도에서 충분히 검색을 할 수 있는 양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고 더 자세하고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80개는 귀찮아요 라고 해서. 그럴 때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어떠한 연산자를 설명해 드렸죠? 바로 느낌표.
not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not이라고 하는 연산자인데요.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뚜껑이라고 하는 뚜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느낌표 뚜껑 혹은 느낌표 괄호치고 뚜껑이라고 해서 뚜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59개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유사한 아이템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서 타당한지를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과연 제 아이템과 관련해서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허청, 이 키프리스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검색 옆에 검색어 확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예시로 핸드폰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걸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어 확장을 누르시면요. 이 핸드폰을 예시로 검색어 확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누르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플러스로 된 것들을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소괄호로 묶어서 다시 또 다른 것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출을 드리는 검색 연산자 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정말 약 10년이 넘는 발명 창업 특허 팁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필기를 하실 수 있으면 정말 필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게 제 검색 연산자 식인데요. 이거는 정말 필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필기를 하셔서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특징 A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것과 관련된 동의어 혹은 유사어 A 다시 또 다른 유의어 A 다시 다시를 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겠죠. B라는 단어, B라는 특징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동의어, 유의어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묶습니다. 그것을 별표를 묶으셔야 돼요. 특징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검색을 먼저 해요. 물론 특징이 두 가지만 있을 경우에는 A와 B만 하시고요. 특징이 더 있을 경우에는 더 늘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보신 다음에 필요 없는 단어가 나온다. 그 다음에 C로 하시면 됩니다. C도 많을 경우에 C도 괄호를 묶으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키프리스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구글입니다. 패턴트 구글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은 안 하셨을 거예요. 바로 구글에서 구글 특허 검색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google.patents라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글 특허 홈페이지로 변환을 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구글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기존의 구글 홈페이지고요. 똑같은 구글 홈페이지인데 밑에 특허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생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와 똑같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아이템을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제 아이템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을 이용한 기울기 조절 국밥 그릇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 아이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구글을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구글 특허라고 검색을 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스프링을 이용한 기울기 조절 국밥 그릇이라고 검색을 해 보셔서 여기에도 검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창업과 관련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아이템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많은 시간은 드릴 수가 없고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일시 정지를 하셨다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는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특허뿐만이 아니라 비특허인 여러 가지도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헌을 다 검색하실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텐데 바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은 여러분들이 아마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은 게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실제로 여러분들이 뼈에 와닿는 부분이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트렌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내 상품이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상단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소비자들한테 가까이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접근성이 될 수 있는지도 가늠을 하실 수 있으니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많이 활용을 하는 홈페이지인 N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 브랜드를 활용을 하면요 인기 검색어라고 하는 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자료를 만든 날짜가 2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떠한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하느냐 쇼핑 인사이트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많이 사느냐에 대해서 봤더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이러한 쇼핑들을 많이 검색을 하더라고요. 자, 이때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바로 겨울을 준비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패딩과 관련된 그리고 코트 그리고 이렇게 수면 잠옷, 니트 이렇게 맨투맨 이렇게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의류, 옷을 많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이때 과연 얇은 옷과 얇은 것들 그리고 반팔 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팁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시즌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어떠한 아이템들이 나왔을까요? 자, 상단 노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퓨저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상단 노출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아이템들이 위에 있나요? 자, 상단 아이템들의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화장품들의 상단 노출 공통점들은 무엇일까요? 물론 남자 학생들도 있고 여자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화장품이라고만 검색을 했어요.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는 여자 학생들이라고 여성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냥 화장품만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부 크림, 그 다음에 이렇게 수분 크림,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크림 종류, 수분 크림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멀티밤 이렇게. 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올까요? 이 시즌에 겨울을 준비를 하니까 이제 수분이 얼굴에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퓨저입니다. 상단에 어떤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까요? 일단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뭐 집에서 혹은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혼자서 그냥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특징들 1+1, 그리고 두 번째 대용량, 그리고 리필액, 이러한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힌트가 나왔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단 아이템의 특징적 교집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아이템도 여기에 부합을 하는지를 찾으면서 여러분들의 온라인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그러면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더 상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무지 티셔츠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나올까요? 그 다음 껌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무지 티셔츠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를 설명드릴게요. 대충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보통 한 장에 한 벌에 약 6,000원에서 한 7,000~8,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뭐 예외로 뭐 주황색 옷도 있지만 대부분 하얀색 옷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뭘까요? 무지 티셔츠 지금 바로 남자 소비자들이 대부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상단에서 여자 소비자들도 입고 있지만 이 8개 중 남자 모델만 4명이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남자 모델만 4명이나 입고 있는지. 물론 여자들도 많이 입죠. 하지만 왜 남자 모델을 더 많이 입히고 있는지. 자, 두 번째입니다. 껌이에요. 자, 껌 상단 8개 중 지금 대부분 공통점이 뭐죠? 자, 1차원적인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일리토리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1차원적인 친구들. 두 번째 친구들. 자일리토리얼 어떨 때 쉽죠? 식후에 먹거나 혹은 어떨 때 어디에서 쉽죠? 사무 공간이나 차에서 쉽죠. 좋아요. 예전에는 8번째에 있는 저런 껌을 많이 씹었어요. 저런 이제 종이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종이껌은 이제 다 넘어가고 이제 다 자일리톨이나 이런 껌들을 많이 씹죠. 자, 또 특징이 뭘까요? 바로 리필껌입니다. 리필이 이제 보통 이제 통은 다 가지고 있고요. 이제 리필로 되어 있는 것만 지금 엄청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음껌이죠. 졸음 방지껌. 자,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 공간이나 차에서 먹는다. 그리고 졸음 방지를 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무지 티셔츠에서는 흰색 옷이고 남자 모델이 4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교집합의 소비자가 누구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단 노출을 보고서 교집합의 소비자가 현재 어떠한 사람들이 교집합의 소비자가 누구인가를 보고서 아이템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업 아이템을 내려고 했을 때 이 아이템의 소비자가 누군지를 판단을 하셔서 마케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든지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제가 밀키트를 검색을 했고요. 그 다음 슬리퍼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밀키트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대부분 고기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 술안주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썸네일에 술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세 번째, 심지어 가격대가 실제 술집에서 판매를 하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진짜 요리 가격대인 것 같아요. 왜 저 정도의 가격이면 사 먹지 왜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까요? 그만큼 간편하니까 집에서 해 먹겠죠. 그만큼 퀄리티가 요즘은 보장이 돼요. 자, 그리고 슬리퍼입니다. 요즘 검색을 하니까 다음과 같은 슬리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름에 검색하면 저런 슬리퍼가 나올까요? 안에 저렇게 털이 많은 그리고 저러한 슬리퍼가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리고 핵심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여성이 많이 신을 것 같은 슬리퍼 같은 경우에 잘 보면요. 좀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보면은 키높이도 보이고요. 그렇죠?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핵심 소비 패턴을 분석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앞서서 어떠한 소비자들이 사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소비자들이 어떨 때 사는지도 파악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 이 소비자들이 어떨 때 구매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파악을 하셔서 내 아이템을 만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더욱 구매를 하게끔 더 와닿게 아이템을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창업 아이템을 이제 조사하는 방법 중에 팁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아이템 중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를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과 관련해서요. 썸네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템과 관련해서요. 어떠한 아이템, 내용물들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아이템들을 하면요. 어떠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내용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은 어떠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지 혹은 상품의 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옷을 구매를 하신다던가 또 기타 어떠한 전자기기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럴 경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상품 리뷰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상품을 구매가 목적이 아닌 아이템 분석을 목적으로 쇼핑몰을 검색을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좋은 팁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팁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템들을 활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입니다. 요즘 뜨는 시장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유튜브에는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유튜브는 제가 그냥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을 제가 넣진 않았고요. 유튜브에는요, 이렇게 창업과 관련을 해서 창업 아이템과 대한 설명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창업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후기, 아이템 후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창업 아이템 후기도 나와 있어서, 내가 이 창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후회를 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후기도 나와져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창업 아이템과 관련해서 창업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 내 아이템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위해서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창업 아이템 정보도 많이 알 수가 있고 트렌드도 알 수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내 아이템은 어느 나라에서 먹힐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쪽 나라로 수출을 하면은 좀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차세대 트렌드 분석 및 정리입니다. 현재 제가 2023년도에 이 영상 강의를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이런 식으로 2024년 트렌드 완벽 정리라고 해가지고 벌써 1개월 전에 23만 회나 해서 이렇게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세대 트렌드 분석 및 정리도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 아이템이 미래에는 좋은지 아니면 미래 아이템과 관련해서 어떻게 융복합해서 결합을 하면 좋은지도 알 수 있으니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게 정보가 정말 많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런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크게 4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프리스였습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는 국내 특허 정보 홈페이지였고요. 특허 실용 신안을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물론 특허 실용 신안뿐만 아니라 디자인권과 기타 여러 가지 활용을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특허와 실용 신안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특허 실용 신안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atent.google를 활용하셔서 구글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구글에서 관리를 하는
전 세계 특허 및 비특허 문헌 전 세계 자료를 검색하는 데 활용을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검색창 활용하고요. 상단 아이템의 특징적 교집합을 찾고 교집합의 소비자가 누구인가 찾고 핵심 소비자 패턴을 분석하기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창에 들어가셔서 상세 정보를 열람이 가능하니까 아이템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소비의 목적이 아닌 아이템 분석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꿀팁을 드리니 잘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및 글이 아닌 생생한 영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후기, 글로벌 및 국내 창업 아이템 정보 및 트렌드 분석, 그리고 차세대 트렌드 분석 및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